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공개방송 되게 좀 중요합니다. 네. 오늘 공개방송 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방송 좀 할게요. 자, 이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이제 장중에 메시지 드린 거 좀 볼게요. 오늘 시황하고 뭐 이런 것들 설명드릴 테니까요. 자, 이제부터 포커스를 잘 맞춰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유료 회원이든 뭐 무료 회원님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시장은 5G에서 대북주로 간다. 제가 이제 14일날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보시면 자, 9월 10일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고점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대북주에 관심을 가져라. 남북 경협주 후속 테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일본 규제 때문에 모나미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반도체 소재도 그만큼 올라갈 거예요. 이제 대북주가. 근데 이제 대북주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우리가 1차적으로 이제 부산산업, 유신, 그죠? 이런 애들이 움직였어요.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움직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걔네들이 먼저 움직였는지도 오늘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일본의 관련 불매운동 관련 테마주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대북주도 이제는 시장에서 주도할 거예요. 쉽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꼭 대북주를 사셔야 돼. 근데 대북주에서도 제가 오늘 이제 걸러 드릴 겁니다. 어떤 것들을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그 9시에 딱 보면 DMZ 테마를 보세요 라고 써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자연과 환경이라고 써있어요. 그죠? 자, 오늘 자연과 환경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여기 오늘 제가 대북주에 대해서 설명이 드렸어요. 세분화된다. 자, 이 세분화된다고 말씀드렸고, 개성공단,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조비, 자연과 환경, 대하TI, 북미 3차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지면 거기까지 올라간다. 그 다음에는 정치 테마주다. 12월 달에 비핵화, 내년 총선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이거를 오늘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한번 이 대북주 먼저 말씀드리고 시황이나 이슈 좀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네, 분류해놨는데 정치 테마주 얘네들은 지금 사놓으시면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갈 거예요. 무조건 대장만 하셔야 돼. 자, 내년 총선에 관련돼서 2월드입니다. 하려면 2월드 하셔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홍정욱 관련 뭐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냥 뭐 정치 테마주 할 거면 뭐 유시민 관련 테마주나 이낙연 관련 2월드 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지금 사놓으시면 한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움직일 거예요. 천천히 모아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조국 테마주 얘네들은 끝났고요. 하시면 안 되고, 한교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이제 정치 테마주 할 거면 이낙연 관련 테마주, 유시민 관련 테마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여기 5G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5G. 보이세요? 이제 5G 끝났어요. 이거 하시면 안 돼. 이제 5G 이제 여기 보면요. KMW 잘 보세요. 얘가 대장인데 여기 RSI 올라왔던 다시 꺾이잖아요. 그럼 얘는 급락할 겁니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자, 보시게 되면 현성 바이탈 밀리죠. 자, 보세요. 자, RSI가 다이버전스 일어났죠. 이거 고점이에요. 끝. 매매하시면 안 돼요. 자, FR텍 볼게요. 다이버전스 일어났죠. 끝.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RFHIC 얘도 다이버전스 일어났죠. 네, 하시면 안 돼요. 전파기직도 마찬가지고 다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어떤 거 매매하시면 돈 못 버냐면 삼성전자 매매하시거나 SK 하이닉스 매매하시면 돈 못 벌어요. 두 번째 5G 매매하시면 돈 못 법니다. 자, 이 5G 우리가 이렇게 될 거예요. 애국 테마에서 반도체 소재, 우리가 맨 처음에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 일본이 반도체 규제를 하니까 갑자기 모나미가 애국 관련 테마주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 뭐가 움직였죠?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모나미 움직이고 또 뭐 움직였죠? 후성이 움직였죠? 네, 불화수소 관련 주가 움직였죠? 그 다음에 솔브레인 움직였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패션주 해갖고 이제 신성통상,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 1번이 이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CJ 시푸드 이렇게 테마가 1번 관련해서 테마가 큰 틀에서 세분화되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반도체 소재, 그죠? 세분화돼서 움직였어요.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대북주도 세분화돼서 움직일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 맨 처음에는 이렇게 애국주가 움직이고 아, 이렇게 테마들이 세분화돼서 움직이는구나. 자, 그러면 그 애국 테마나 반도체 소재, 그 다음에 패션까진 갔다가 방사능까진 갔다가 5G로 갔어요. 그죠? 자, 5G 갔다가 살짝 정치 테마 살짝 움직였다가 밀려요. 정치 테마는 이제는 10월 말이나 돼야 돼요. 5G가 죽고 그 다음에 대북주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대북주를 세분화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가 좀 빨리 오실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오늘 시장에서 테마는 1번 그 사우디 정유 시설을 드론으로 파기를 해서 흥국 석유가 점상을 갔죠. 그죠? 점상을 갔습니다. 그죠? 얘가 대장이에요. 석유 많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석유가 많습니다. 뭐 중앙에너 뭐 어쩌고저 흥국 뭐 현대사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장은 흥국이에요. 흥국.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사우디가 드론으로 석유시설이 폭파가 됐는데 이 이슈가 큰가요? 아니면 비핵화 이슈가 큰가요? 어떤 이슈가 크죠? 비핵화가 크잖아요. 그죠? 비핵화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테마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잘 봐봐요. 부산산업하고 그죠? 부산산업, 유신, 그 다음에 에코마이스터 이 세 개는 북미 실무회담 때문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비핵화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북미가 실무회담을 하고요. 두 번째 뭘 할 거예요? 실무. 뭐 고위급을 하던 뭐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정상회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어 갖고 그래서 이거를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제가 써드릴게요. 1번 뭐예요? 북미 실무예요. 자, 2번은 고위급. 뭐 고위급, 실무나 고위급이나 뭐 비슷하죠. 3번 정상회담. 3차. 그 다음에 4번 비핵화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실무회담이 제일 약하잖아요. 그죠? 고위급은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안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정상회담이 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죠? 비핵화. 단계적 비핵화가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전제를 깔고 가셔야 돼요. 저는 이제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12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해놨어요. 나는 12월까지만 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그 계산법을 달리 갖고 와라.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재선을 하려고 그러면 비핵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 성과가 비핵화가 돼야 돼요. 그죠? 네. 성과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도 성과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빠르게 협상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재료의 강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얘가 한 30% 되면 얘는 한 뭐 100% 정도, 한 뭐 100% 되겠죠? 비핵화는 200%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핵화 다음에는 뭐예요? 보상이잖아, 보상. 보상해줘야죠. 그죠? 그럼 이걸 딱 보면 대북 경협주 내에서도 어떻게 움직이겠다라는 게 답 나오겠죠? 왜 유신하고 부산산업, 그 다음에 에코마이스터가 대장이에요. 부산산업이 2등입니다. 얘네들이 움직였냐? 얘네들 이제 북미 실무협상이 이제 코앞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언제까지? 실무회담의 날짜가 정해지면 9월 말로 돼 있죠? 9월 말로 돼 있잖아요. 9월 말로. 네. 이 다음에 뭐예요? 고위급을 넘기고 제가 봤을 때는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북미 실무회담 관련주가 먼저 움직여요. 먼저 움직였다가 실무회담이 딱 시작되면 끝. 뭐 내일 시작이다 그러면 오늘이나 어제나 그저께 매도 타이밍. 자, 정상회담 날짜가 만약에 우리 12월 안에는 하겠죠?
네, 제가 볼 때는 11월 달에도 할 수 있고, 뭐 빠르면 10월 달에도 할 수 있어요. 뉴욕에서 할 수 있겠죠? 네. 이거 이슈가 엄청 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저번에 그 오사카에 왔다가 갑자기 DMZ로 가서 김정은이 갑자기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세계 이목이 언론 플레이를 잘하잖아요. 그죠?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비핵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자기가 항상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했단 말이에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근데 이게 이제는 12월이라는 날짜가 정해졌고, 네,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요. 정상회담을 하면 뉴욕에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거는 정상회담이 이제 되면 단계적인 비핵화예요. 자, 단계적 비핵화가 되면 보상이 따르겠죠? 보상은 개성공단 금강산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테마에서 어떤 테마가 가장 늦게 가장 대장이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북미 실무회담 관련해서 유신이나 부산산업이나 에코마이스터는 날짜 전까지 올라갈 거고, 그러면 정상회담 관련된 주식들도 봐야 되겠죠? 네, 그것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핵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뭐 개성공단, 금강산, 뭐 철도, 뭐 DMZ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놓으셔야 돼.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면 최대한 나중에 움직일 주식은 뭐예요? 보상 단계에 있는 얘네들입니다. 네. 얘네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개성공단 관련은 대장은 누구예요? 좋은 사람들, 빤스. 자, 금강산은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용평 리조트예요. 지금은 용평 리조트 잘 기억하세요. 현대 엘리베이터 나중에 바뀔 수는 있어요. 현대 엘리베이터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애들이 지금 북미 실무회담 관련 애들보다 상승하지 못하지만 마지막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자, 개성, 금강산, 철도, DMZ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정상회담이 되면 단계적 비핵화는 될 수 있답니다. 왜? 완전한 비핵화는 힘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여론몰이를 할 수 있겠죠. 여론몰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보상 단계에 있던 이런 DMZ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상승할 수 있다. 자, 이해했죠? 그래서 자, 정상회담 관련주는 뭐고 비핵화 관련주는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회담 관련주 대장은 한창입니다. 자, 그러면 실무회담 관련주보다는 한창이를 사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한창이를. 재료가 더 세잖아요. 한창이. 그죠? 그럼 한창이를 도대체 어디서 잡아야 되냐? 알려드릴게요. 자, 한창이는 북미 정상회담이 저는 이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5일선에 잡으시던가 분봉상에서 RSI가 30에 내려왔을 적에 잡으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일선에서 잡으시던가 아니면 볼리저 밴드 상단선에서 잡으시던가. 자, 한창이는 어디서 매도한다?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까지? 북미 정상회담이 날짜가 정해질 겁니다. 아마 10월이나 11월 때까지는 정해지겠죠? 그때까지는 상승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철도 관련해서 현대 로템, 데아티아이. 네, 데아티아이가 더 대장이죠. 그죠? 근데 이런 거 사시면 안 되고, 지금 보시면 뭐 용평 리조트, 뭐 현대 엘리베이터, 뭐 이런 애들이 나중에는 끝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료 관련해서 아시아 종묘, 경농, 조비잖아요. 아시아 종묘. 제가 어저께 조비 얘기했는데 아시아 종묘, 아시아 종묘. 아셨죠? 네, 이런 것들도 사놓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상 단계에서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눈을 크게 뜨시고, 에코마이스터나 뭐 한창이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고, 한참 후에 보상 단계에 있는 안 움직인 대북 섹터주를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비료주는 이런 거 사시라고 이런 거 사셔갖고 보상 단계에서 움직일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DMZ 관련해서 누가 대장이에요? 자연과 환경 이런 거 싸잖아. 이런 거는 그냥 사놓고 뭐 여기까지는 가야지, 그죠? 1,300원 이상까지는 가야지. 나중에 움직일 주식들이다. 자, 개성공단 관련주는 좋은 사람들. 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위에까지는 봐야 돼요. 여기 위에까지.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순환매가 나타날 거예요. 자, 이제 논리적으로 좀 이해 가셨죠? 그래서 가장 큰, 근데 사실은 이제 비핵화만 딱 되면 1번 빼고는 다 같이 움직일 겁니다. 다 같이.
지금 당장은 뭐 유신이나 부산산업이지만 보상 단계에 있는 얘네들이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놓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뭐 아시아종묘는 좋잖아요. 많이 안 올라가고, 그죠? 그냥 갖고 계시면 움직여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이 대북 테마들이 세분화되면서 어떻게 된다? 한 달 동안은 이 테마가 꺾이지 않는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멍청하게 투자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시는 분, 5G에 매달리시는 분.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답이 없어요. 자, 이제 속이 시원합니까? 네, 이제 속 시원하시죠? 왜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지 이제 이해하셨죠? 아난티도 뭐 괜찮고요. 뭐 그냥 지금은 막 골고루 사놓으셔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서 비핵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투자하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시면 이 테마가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저희 방은 이제 자연광경 사놨어요. 자연광경 미리 사놨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 뭐 안 움직인 것 중에서 뭐 아시아종묘나 이것도 보시면 뭐 5일선 내려오면 사시면 돼. 얘는 점으로 가니까 이제 제가 봤을 적에는 한 이틀은 더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향후의 시장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이제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얘기해요. 자, 이제 저는 8월 6일날 저점 찍었다 이렇게 보여줘요. 이제 시장이 상승 추세로 갈 거다. 왜 갈 거냐? 자, 1번 우리가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미중 무역 전쟁.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타이밍이 좋아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주가가 빠졌고, 그 다음에 일본 때문에 빠졌고, 세 번째 뭐 때문에 빠졌죠? 경기 둔화 때문에 빠졌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미중 무역 전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밀려요. 누구한테도 이기지 못해요. 단 한 명의 후보만 빼고 어떻게 되죠? 예, 합의합니다. 어떤 합의? 네, 설명드릴게요. 자, 제 얘기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중국이 미국 농산물의 추가 관세를 배제를 해주고, 이게 다 쇼예요. 제가 봤을 적에는 쇼입니다. 이거 배제를 해주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어떻게 해요? 2주 연기했죠. 중국산 제품에서 2주 연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재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쇼. 지금 잘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둔화를 누구 때문에 경기 둔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경기 둔화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경기 둔화가 이루어진 거고, 파월 연준 의장은 뭘 생각해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조인트를 까잖아요. 야, 너 금리 1% 인하해라. 계속 하잖아요.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은 네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금리 인하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미국이 어때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요. 파월 연준 의장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뭐 1%를 해라, 뭐 어쩌네 저쩌네 해도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경기 둔화의 원인인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금리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해도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는 0.25포인트 할 겁니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미중 무역 전쟁에 스몰 딜을 할까요? 스몰 딜은 기정사실합니다. 왜 할까요, 도대체? 재선하기 위해서, 그죠? 재선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재선하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 전쟁을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플러스 뭘 하죠?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선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로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대통령인데 이렇게 했다. 금리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마무리시키고, 북핵 문제도 단계적으로 해결하면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본인도 잘 알 겁니다. 12월 달까지 북미 비핵화,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을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는 합의를 해야 돼요. 재선이 되면 다시 미중 무역 전쟁이 커질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 올해 안에는 이 판을 깨기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쉽지 않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 자, 이제는 미중 무역 전쟁 신경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북핵 비핵화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은 둘째를 치고요. 자, 경기 둔화. 자, 앞으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올 거냐? 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2300포인트였던 주가가
1800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이 스몰 딜을 할 경우에는 저는 2100선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우리만의 한국 중심만의 재료인 북핵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플러스 이제 뭐가 이슈화가 될까요? 이 북핵 비핵화 협상이 끝나면 시장은 뭐가 이슈화가 될까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이슈화가 될까요? 시장을 이끌어갈 이슈. 네, 앞으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이슈. 뭘까요? 통화정책에 대한 이슈가 됩니다. 자, 우리가 통화정책에 대한 이슈는 예전 언제 느껴봤죠? 2007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통화정책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떤 장세? 유동성 장세입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시장 쉽게 안 꺾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도대체 웬만하면 끌고 가야 됩니다. 주식 웬만하면 끌고 가셔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올해는 산타랠리가 아주 따뜻하게 올 수도 있어요. 이 뒷그림까지 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대북 관련주를 하셔야 되고, 이게 끝나면 뭐가 움직인다? 정치 테마주가 움직일 거다. 그 다음에는 유동성 장세가 될 거다. 10월 달에 우리나라 금통위 금리 인하합니다. 할 가능성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동성 장세. 그냥 돈의 힘에 의해서 상승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지수의 저점은 8월 6일이 지수의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신현식 전문가는 어떻게 했어요? 지수 저점을 정확하게 얘기했죠. 자, 보세요. 8월 6일 코스닥 시장 가장 무서울 때가 저점입니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맞죠? 네, 맞아요, 틀려요. 제가 이날 다 말씀드렸잖아요. 저점이다. 저점이 가능성 8월 6일 날. 이게 올해의 저점이에요. 이제 여기 밑으로 안 빠져요. 이제는 뭐 저점 깨고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고점 신경 써요, 안 써요? 쓸 필요 없어요. 지금 당분간. 왜? 지금 코스피가 제가 이제 고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코스피가 고점을 찍으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고점을 찍을 겁니다. 아셨죠?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언급하는 고점 주식들은 매매를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지수 고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고점이에요. 단기 고점. 제가 말씀드리는 고점에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11선이나 21선 라인대에서 주식을 삽니다. 자, 코스닥 먼저 680입니다. 아셨죠? 잘 적어 놓으세요. 코스닥 680. 네, 거기가 고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코스피는 2100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정이 들어와도 종목별 장세가 지속된다.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주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에이텍 하지 마세요. 에이텍, 미스터블루 더 빠집니다. 이런 애들은 RSI 30군까지 빠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얘네는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5G 끝났습니다. 5G 끝났어요. 그런 것들 들어가지 마시고 차라리 대북주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뭐가 고점일까요? 한국 프렌즈. 네. 한국 프렌즈는 누구 관련주다? 홍정욱 관련 테마주입니다. 얘는 매매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한국 프렌즈 KNN. 얘도 홍정욱 관련 테마주죠. 얘네들은 비중을 축소합니다. FR텍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 아셨죠? 이런 건 피해주세요. 그 다음에 KPS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푸른기술 많이 올라왔죠. 얘는 차익 실현 좀 했다가 이제 15,000원 선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좀 이해 좀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전 기법 강의하고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 알고리즘을 제가 세팅을 해드리고요. 이걸 갖고 키움증권의 자동매매 세팅을 해드려요. 지금 보시게 되면 매수매도 이게 나옵니다. 일주일 단위로는 저장이 안 돼요. 이 알고리즘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드리고 30명 아니에요. 30명 아니고요. 지금 예약 다 찼어요. 20명 다 찼고요. 10명 남았습니다. 10명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면 제가 이게 하루에 250씩 번 거예요. 그죠? 확률이 83%입니다. 요거 내용 보시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다른 건 뭐냐면
이 자동 매매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검색기를 많이 받아서 그 해봤는데 수익이 안 나요. 그죠? 아시잖아요. 그죠? 수익 안 나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알고리즘을 몇 개 주식을 어떤 시간에 했을 적에 수익이 나는지 세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호텔에 못 오겠다. 미리 드립니다. 미리 드려요. 근데 이 강의가 지금 30명인데 벌써 이거 오늘 이 오프라인 창이 떴는데 벌써 20명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10명뿐이 안 돼요. 이거는 다음 기회에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 만들기 전까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거기 들어갈 알고리즘 10개, 제가 2년 동안 400개의 알고리즘 중에서 살아남은 10개의 중에 하나, 거기서도 순위가 두 번째인 알고리즘을 요번에 세팅을 해드릴 겁니다. 네, 세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는 지금은 140이지만 10월 달에는 330이 될지 550이 될지 모릅니다. 550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자리도 딱 10자리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를 미리 받고 싶다. 알고리즘을 미리도 드립니다. 결제하시는 분들. 결제하신 분 10명에 한해서 미리 드립니다. 여기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28일날 호텔에서 오프라인 강연회 하고 29일날 온라인으로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 방송 한 달을 무료로 드립니다. 됐죠? 오늘 여기 이제 매매된 거 보면 여기 이제 수익률이 좀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이게 제가 공개하는 알고리즘하고 약간 좀 다르긴 해요. 근데 2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매매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셨죠? 그게 비밀이에요. 제가 나중에 제가 이제 장중 공개 방송 하면 장중 공개 방송도 이제 날짜가 원래 이제 목요일날 잡혔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일이 있어서 못하고 아마 장중 공개 방송 하면 10분은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자리 없으니까 이거는 제가 정말 2년 동안에 개고생을 해서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꼭 들으셔야 돼요. 이제 이거 딱 2번만 하고 이 알고리즘은 제가 만든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으로 녹일 겁니다. 자,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가입 문의는 저희 사무장님 결제하시고 알고리즘 먼저 받으실 분들은 결제하시고 사무장님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